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외주업체가 아닌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할 무렵인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건보공단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단이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 주장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퇴 논란인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닮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는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해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 이른바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시험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과 임금과 처우에서 똑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이른바 4대 보험 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2019년 상담사들을 공무직으로 이미 전원한 상태입니다. 2년 전에 전환된 이들 상담사들의 임금과 처우는 어떨까? 외주업체가 운영하던 시절에 비해 고용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실적 압박이 줄었다는 점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정규직 직원들이 우려하는 만큼 임금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직영화 요구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의 정규직 직원 상당수가 상담사 직접 고용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4가지 질문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능력주의는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저자는 능력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온 사회적 잘못된 인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바꿀 수 있고 바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 법, 관행에 대하여 국민들은 피해자의 무능력, 책임의 개인화, 결국 너가 공부를 못했으니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는 현실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공정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많은 논란은 능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노력하여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까지 결정한다고 여기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담론화시킨 것이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자동적으로 사회적 하부 계층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혁명이 없었고 자본주의가 발전 못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배 집단이 항상 강압적 폭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식 행위일지라도 피지배 집단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지배자의 정당성과 피지배자의 동의, 즉 양측 간의 계층적 의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 문제는 변화시켜야 할 것은 그 당시의 경제임을 그 이상의 가치였으므로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별적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제도의 개선이나 문제 제기는 절대로 공론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이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확언하긴 어렵지만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능력주의임은 확실합니다. 능력주의는
평등의 요구 자체를 제거하고 공론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사회가 겉으로는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세습주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미국 사례를 통하여 공교육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계급 불평등을 더욱더 불가능하게 하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능력주의 신화는 왜 현실에서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능력적 요인, 즉 태어나는 즉시 얻게 되는 차등의 문제들, 부모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부의 대물림, 우수한 교육, 차별적 특혜, 태어난 시기 등이 한 개인의 성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능력주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죠. 또 부유층과 특권층을 우대하며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비난하는 경제적 측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개인의 성공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가계 혈통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능력주의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전히 정근대적 형태의 세습과 상속이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방법이 제대로 된 능력주의의 사회적 실현이라는 것이죠. 둘째, 능력주의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차선책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으로 실패로 판정되었죠. 능력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세습주의와 거대 지대 추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지대 추구라는 용어입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된 용어입니다.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의 특권층과 부유층은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능력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능력주의 자체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상적 능력주의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출생, 부, 재능, 재능에 따라 위계적으로 사회적 파이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 근대적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주의에 대한 기본적 비판은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능력주의를 가장한 세습주의와 지대 추구가 왜 진정한 의미의 능력주의가 아닌가의 요인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상적 능력주의의 한계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는지에 관한 요인도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아직 이론적이며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존 룰스는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지만 각자의 재능의 차이는 자의적, 우연적인 사건이므로 개인은 재능의 배분 상황에 대한 자격까지 소유할 수 없으며 재능에 따라 사회적 분배가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재능은 개인적으로 타고나지만 태생적 집안의 혈통적 차이에 의하여 그 재능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니까요. 능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차별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는 것이죠. 지금의 능력주의는 반드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의 특권층과 상위층에게 쏠린 특권을 나머지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야 존재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소유권의 주장만이 아닌 사회적, 대안적 부의 배분 원칙을 합리적으로 찾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주의는 사실 아직도 이상적 유토피아에 근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대안과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문명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기에 능력주의의 대안적 제도나 수정, 보완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